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노트북 리뷰, 여기는 말방구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프로 노트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간 아이디어 패드라 하면 보급형 모델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준비한 제품은 정말 아이디어 패드의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스펙을 자랑합니다. 새롭게 출시된 이번 노트북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일까요? 외부 작업이 많은 프리랜서 혹은 저와 같은 크리에이터, 하지만 게임도 일부 즐겨야 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앞서 설명해드린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 프로 노트북이 그것입니다. AMD 젠 3 플러스 아키텍처 기반의 5세대 라이젠 램브란트 6800HS와 RTX 3050 Ti 그래픽 카드와 먹스 회로를 내장해 게임은 물론 생산성, 영상 편집, 포토샵 작업 등에 특화된 노트북입니다. 그럼 일단 이번 노트북의 디자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까? 디자인은 꽤나 익숙합니다. 그동안 많은 종류의 아이디어 패드를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제품 역시 전통적인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컬러는 스톰 그레이, 거기에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해 단단하면서 모던한 디자인을 완성시켰는데요. 업무용 혹은 크리에이터북으로 사용하기에 디자인은 깔끔해 보입니다. 사이즈는 356mm, 251mm, 그리고 두께는 16.9mm, 중량은 약 1.94kg으로 조금 더 가볍게 제작됐습니다. 확실히 게이밍 노트북 대비 두께가 더 슬림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10 화면비에 WQXGA 해상도를 지원하는 IPS 패널이 사용됐습니다. 최대 밝기는 350니트, 거기에 120Hz 고주 사율을 지원합니다. 실제 보유하고 있는 계측기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밝기는 397니트로 스펙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색역은 sRGB 100%를 지원합니다. 상단에는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FHD IR 토프 웹캠이 자리하고 있어 보안 역시 뛰어났습니다. 듀얼 스테레오 마이크를 사용하는 만큼 화상회의를 하기에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에서 중요한 건 성능이겠죠. 이번 노트북은 8코어 16스레드 최대 4.7GHz의 클럭을 지원하는 램브란트 라이젠 7 6800HS가 탑재됐습니다. 램은 LPDDR5 16GB 6400MHz를 지원하는 쿼드 채널 구성으로 화려했는데요. 온보드 타입이라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이 정도 스펙이라면 사실상 확장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실제 프로세서의 성능과 발열을 확인할 수 있는 시네벤치 R23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멀티코어 점수는 12690점, 싱글코어 점수는 1500점이 나왔습니다. 전 세대의 라이젠 7 5800HS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 점수는 약 22%, 싱글코어 점수는 약 12% 향상된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이 정도 성능이라면 영상 편집 및 멀티태스킹 작업을 하기에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제 프리미어 프로 4K 420 8비트 영상을 유튜브 4K 프리셋으로 인코딩 해본 결과 3분 11초로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발열의 경우 스로틀링 테스트 결과 최소 37.8도, 평균 92.4도, 최대 100도를 보여줬습니다. 온도 자체는 높지만 역시나 라이젠답게 발열로 인한 성능 저하, 즉 스로틀링 현상은 없었습니다. 저장 공간은 512GB, PCI 4.0, NVMe M.2 SSD를 탑재해 읽기는 6755, 쓰기는 4891MB/s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라데온 680M 내장형과 RTX 3050 Ti 외장형 그래픽카드가 탑재됐습니다. 먹스 스위치를 지원하는 만큼 외장 그래픽 단독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TGP 값은 65W 사용입니다. 그럼 실제 그래픽 처리 성능은 어느 정도일까요? 3D마크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다이렉트X 11 기반의 테스트에서는 총점 11092점, 그래픽 점수는 12007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이렉트X 12 기반의 테스트에서는 총점 5106점, 그래픽 점수는 4731점을 보여줬는데요.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성능이라면 게임도 플레이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임을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 다만 2.5K 해상도를 지원하는 만큼 고해상도에서 플레이했다는 점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배틀그라운드를 중간 옵션에서 플레이해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24, 평균 65, 최대 11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워치독스 리전을 높음 옵션 DLSS 성능 모드에서 게임 벤치로 테스트해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25, 평균 62, 최대 89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 게임은 포르자 호라이즌 5를 높음 옵션 게임 벤치를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 최소 58, 평균 75, 최대 92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쌔신 크리드 바랄라를 보통 옵션에서 게임 벤치를 돌려봤는데요. 그 결과 최소 38, 평균 62, 최대 115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노트북으로 출시가 됐지만 고해상도에서 이 정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면 틈틈이 게임을 즐기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만약 해상도를 FHD로 설정한다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겠죠. 그럼 조금 더 스펙을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배터리 용량은 75W가 탑재됐습니다. 먹스웨로가 들어간 고사양 노트북인 만큼 120%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어댑터를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충전기는 컴팩트한 사양의 135W 모델입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니라 노트북과 휴대할 만했는데요. 또한 레노버의 고속 충전 기술인 래피드 차지가 적용돼 15분만 충전하더라도 최대 3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를 포함한 풀사이즈 타입으로 제작됐습니다. 당연히 LED 백라이트를 지원하고 있어 어두운 공간에서도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쪽 시프트 키가 일반 사이즈라 사용 시 편리했습니다. 레노버 키보드는 쫀득한 키감이 장점이죠. 트랙패드는 큰 사이즈의 멀티 제스처 역시 지원합니다. 디스플레이만큼 중요한 건 사운드가 아닐까요? 이번 노트북은 돌비 애트모스 소프트웨어 튜닝 기술이 적용된 2W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됐습니다. 외장 스피커나 이어폰을 별도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영상이나 게임을 즐길만 했는데요. 또한 와이파이 6 및 블루투스 5.2의 최신 무선 규격 역시 지원하고 있어 보다 빠르고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전용 소프트웨어인 레노버 벤티지를 사용하면 노트북의 전체적인 기능 설정, 업데이트 역시 가능해 사용과 관리 측면도 손쉽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포트 구성은 어떨까요? 왼편에는 전원 포트, 풀사이즈 HDMI 2.0 포트, USB 3.2 Gen2 타입-C 포트, 오디오 마이크 콤보 포트, 반대편에는 2개의 USB 3.2 Gen1 타입 A 포트가 2개, SD카드 리더, LED 인디케이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트북에 아쉬운 점은 없을까요? 2.5K 고해상도 120Hz의 고주사율을 지원하는 이번 노트북은 확실히 게임을 위한 제품이 아닌 영상 편집 및 이미지 작업 그리고 멀티태스킹을 주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한 제품이었습니다. 따라서 게임을 위주로 하는 사용자라면 기본 스펙 대비 게임 프레임에 있어 아쉬울 수 있었는데요. 하드웨어 스펙만 놓고 보면 사실 게이밍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상도를 낮춰서 게임을 즐긴다면 업무와 게임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은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5 프로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이디어 패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제품이 아닌가 하는데요. 슬림한 사이즈의 업무용 혹은 크리에이터북을 찾는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출시 가격은 163만원대지만 11번가에서 할인을 적용받으면 최대 127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5 프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모니터는 크게, 램은 많이, 하드는 못해먹겠네. 맨날 똑같은 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스승님. 도대체 언제 전설의 컴퓨터 구매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 거죠? 이제 너에게 이 비법을 전달해 줄 때가 온 게로구나. 바꿔라. 이건 노트북도 말방구